드론 이걸째의 민속 이야기 26번째 둘의 이야기로 4번째. 오늘은 그 봄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요 참 재미난 물건입니다. 이게 요강입니다. 요강인데요, 이 요강이 어느 용도로 쓰는 거냐면 시집가는 새색시 가마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남녀 그 유별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시집가는 아낙네가 소변 무는 모습을 가마꾼들한테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가마 안에서 볼일을 보라고 주는데요. 이게 참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이걸 갖고 똥 치면 소리가 아주 오래 갑니다. 새색시가 시집간다고 가슴은 조마조마할 텐데 가마 안에서 소변이 마려워요. 그러면 가마꾼들에게 쉬어가자고 말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똥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살그마니 똥 치면은 새색시가 소변 보러 보고 가자는구나 해갖고 가마가 쉬고요. 가마꾼들은 자리를 피해줍니다. 그리고 덕분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죠. 어찌 보면은 참 배려심이 깊은 물건입니다. 저는 이걸 어디다 쓰느냐면 이 소리가 그렇게 맑고 오래 가죠. 정새만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이 맑은 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지금 생각하니까 참으로 앙증맞고도 재미난 물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둘의 이야기. 자, 둘레가 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왜 쓰는지도 얘기를 했고요. 둘레의 이제 구체적인 일정으로 들어가면은 봄둘레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봄둘레를 하나로 하는 동네는 봄에 꽁배 먹는 날 한 번만 하고 말고요. 2번 하는 동네는 봄둘레를 머슴 생일날 하루 하고 꽁배 먹는 날하고 이틀을 합니다. 그 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 머슴 생일은요, 사실 공주시에서는 저 유급하고요, 신풍면하고 우성면 일부 마을들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2월 초하루가 지날이라고 해서 콩을 볶아 먹죠. 그러니까 옛날 농사에서 최고 어려운 것은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메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나고 논도 메고 나면 또 풀이 나고 하니까 잡초하고 싸우는데 콩씨도 결국은 풀씨다 해서 그걸 볶아 먹어버리면 어때요? 잡초가 논에 덜 난다고 생각해서 콩 볶아 먹는 날로 그냥 넘어가는 동네들이 있는데, 머슴 생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머슴 쌀에 목매는 날이라는 거 말하는 동네가 있어요. 정월달까지는 겨울이라서 농사일을 안 해요. 그런데 2월 초하루가 되면 본격적인 농사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머슴이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면 1년짜리 머슴을 가는 경우에 시작하는 날이 대개 2월 초 이틀이에요. 초하루 날은요, 머슴 그래도 올 1년 고생할 테니까 대접을 해준다. 그러면 머슴 생일이고요. 대접은 안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해야 돼 하면 목매는 날이에요. 그런데 공주에서 정안면, 의당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골 외에는 모두 2월 초하루 날은 그냥 단순히 콩 볶아 먹는 날이고 둘레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구 지역과 신풍 지역은 특히 이 날을 둘레가 관장을 합니다. 둘레가 관장을 하는데 이날은 어떤 형태로 가느냐면 단순하게 놀아요. 단순하게 노는데 누가 노느냐? 청년 농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빵은 누구냐? 총각좌상입니다. 총각좌상이 안 하는 동네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누가 해요? 그냥 30대 이하의 총각들 중에서
말 잘하고 이제 지휘력이 있어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하는데, 결혼했을 경우에는 총각대방을 면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월 대보름에 지신 밟기 하는 거, 여기서는 지신 밟기라고 하는 게 터 누른다고 하는데, 터 눌러주는 것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장을 쳐주고 그 집에서 내주는 음식을 먹고 춤추고 풍장치고 노는 거예요. 어떤 집을 갈까요? 뻔하죠, 뭐. 그것은 부잣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 동네의 머슴과 아니면 젊은 농사꾼들이 가서 먹고 즐기고 풍장치고 하는 것이 많이 못해요. 적으면 5, 6집, 많으면 7, 8집, 10집 뭐 이 정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서로 가느냐면 부잣집이며 농사치 많고 인심 좋은 집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데 어떤 마을은 젊은 풍장꾼들이 제법 노르면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 가서도 복 빌어주는 고사를 지내요. 풍장고사를. 그러니까 뭐 샘에 가서 뚜루새 물구녕만 뚜루새 하고, 부엌에 가서 두라서 조항님이 두라서 하고, 장독에 가서 오셨네 최성님이 오셨네 하고, 마당에 와서 성주풀이 하고, 그러고 나서 내주는 음식을 먹고 놀죠.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 터 누르기를 해줄 때는 대부분 그 집에서 쌀이나 돈을 내줘서 그놈을 갖고 마을고사를 지내는데, 이날은 이제 마을 경비를 걷는 날은 아니니까 더 풍성하게 음식을 내주면 먹고 노는 것으로 그칩니다. 뭐 특별한 민속으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진짜 풍장치고 놀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부잣집들에서는요 아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장정들이 올 거고, 거기에는 그때에 자기네가 인심 야박한 부자 소리 안 들으려면 술도 음식도 넉넉히 하고 떡도 좀 해놓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집을 다니면서 배불리 먹고 놀아요. 이것이 봄뚜레 행사 중에서 뭐라고 그러죠? 머슴 생일을 하는 동네들의 풍습입니다. 봄뚜레에서 하나만 하는 동네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꽁배 먹는 날, 꽁댕이 뛰는 날, 뭐 꽁댕이 먹는 날, 이렇게 불리는 봄뚜레 먹는 날이에요. 이거는 성격적으로 의미가 좀 다릅니다. 뭐냐고요? 두레의 정기총회입니다. 정기총회요. 그리고 이거는 음력 날짜가요, 윤달이 드는 해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월이라고 하는 것이 양력으로 볼 때는 4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기를 합니다. 태기를 하는데 언제로 기준을 해서 태기를 하냐면 모짜리를 쭉 해놨어요. 그래서 논에 또 이제 비가 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서 못날을 잡아도 될 정도, 그러니까 마을의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기 한일에 7일 정도 전에 대개 태기를 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네 사람들이 총회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레에 자상하고 공원하고 몇 분이 올해 봄뚜레 어느 날 먹지, 그렇게 상의를 하죠. 근데 여기에 참여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두레마다 그것을 하는 마을들도 있는데, 행정리로 볼 때, 지금 행정리로 볼 때에 한 마을에 두레가 3개, 4개, 2개 이렇게 있는 두레들이 많은데요. 그런 때에 그 봄뚜레는 전체를 모아서 행정리 단위에 한 번만 먹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대농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3개 동네가 있는데 한 동네에 뭐 50석, 100석, 뭐 200석 이렇게 하는 큰 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 모내기가 제일 중요해서요. 왜 그러냐면 그 부자들이 결국은 물이 좋은 논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뭐예요? 가뭄나고 못 심는 논이 적으니까 거기 날짜부터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충분하게 먹매를 대주고 그것을 여러 두레가 한 자리에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두레별로 봄두레를 먹습니다. 그날의 일정을 보면은 아침에 풍장꾼들이 풍장을 쳐요. 오늘 봄두레 먹으니까 사람들 모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림 풍장이죠. 근데 공주에서는 그것을 일부 마을에서 그냥 풍장 친다고 하는데 고풍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알릴 꽃자인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풍장이라고 하는데 고풍장을 치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은 일단에 한 농가의 두레의 구성원에 호주가 있죠. 그러니까 두레 구성원은 아버지, 아들 셋이 다 두레 구성원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참여하는 총회를 먼저 열고요. 총회가 끝나면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과 술을 먹고 그러면 이제 놀이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입두레들 신고식도 받고 풍장도 치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대부분 흩어지는데요. 안 먹던 술들을 먹으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느냐면 또래들끼리 다시 가서 놀아요. 아버지들, 친구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로 이렇게 모여서 총각은 총각들대로 내려가서 다른 자리를 잡고 놀고 그 봄들에 먹는 장소는 마을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성장한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산제샘이라는 산속에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마을 고사를 지낼 때 물을 길어다 쓰는 신성시하는 위하는 샘이 있었는데 그 샘 주변이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외쪽에 바위 밑에는 30대 40대 장정들이 가고 이제 꽁배짜리는 쭉 내려와서 은행나무 밑에서 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회의를 한다고 했죠. 거기서 결정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내기 날짜를 정합니다. 모내기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농, 그러니까 물이 좋아서 수리 안전율이 좋은 집의 일정부터 먼저 잡아요. 그건 간단해요. 가뭄이 들어도 근우는 심기 때문에 변동이 적어서 먼저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대농의 경우는 보통 인근에 2개 내지 3개 두레의 구성원들이 모두 거기 와서 품팔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농들을 먼저 해놓죠. 그러면 그것이 되고 나면 나머지들은 각기 두레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그 다음 농가들은 농사치가 몇 마지기고 모짜리는 며칠 날 했고 해서 이제 내가 며칠 날 심었으면 좋겠다를 쭉 받아서 날짜를 정하는데 한 두레판에서 나누어서 잡기도 하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큰 걸 잡아놓고 제1두레, 2두레, 3두레가 모였으면은 각기 나누어져서 앉아서 그 나머지 일정을 잡습니다. 정해진 순서는 변동이 없어요. 순서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내기 같은 경우에 모를 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해서 모를 못 심는 중간에 파거나 하루가 연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모두가 수년됩니다. 뒤에는요. 그리고 그것을 한 경우에 또 이제 못 심는 경우가 나오죠. 모짜리 해놓고 물 가뒀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그 논에 모를 못 심게 됐을 때는 둘의 좌상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는 비오야 심습니다 하면은 이제 천수다. 그게 이제 마른 갈이 이제 못 심기 일정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거는 이제 둘애가 품을 관장하지 않고요. 그때는 이제 비 오면 서로 막 일꾼을 더 심으려고 하고 호락질로라도 심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둘애가 관장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품짝을 결정합니다. 품짝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좀 될 수 있으면 세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용은 앞에 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레 운영 기획입니다. 여름 두레. 그러니까 모내기가 다 끝나면 논매기 할 때에 초벌 논매기는 알아서 하고 두벌 논매기부터 한다든지 세벌 논매기부터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물을 하는데 개인별로 이제 우리는 두물, 세물 중에서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정하는 일정을 해요. 이것에서 정하는 것은 농가별로 규모, 그러니까 누구네 논맨다 하는 것을 전체 공지합니다. 그래서 올해 둘의 논매기는 760마지기야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정이 출력하는 기준, 그러니까 논맬 때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장정 하나씩만 나오고 먹맷두레 할 때만 다 나온다. 대부분 그런데요. 아니면 우리 동네는
둘의 논멜 때 장정은 있는 대로 출력한다 라는 것들의 출력의 기준, 그리고 목매뚜레를 별도로 운영한다 안 한다. 목매뚜레는 먼저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레를 꼭 나와야 되는 의무일수에 빠진 두레꾼들의 벌금도 정하고요. 그리고 여름 두레 먹는 날, 그건 일정을 며칠 날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죠. 여름 두레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여름 두레 먹는 건 뭐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제가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이 신입두레. 신입두레는 2가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이제 청소년이 자라서 17, 18살이 돼서 이제 장정 품앗이를 해도 된다는 기준을 잡아주는 신입두레꾼의 결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 온 사람이 있어서 또는 착두레를 당해서 두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두레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회의를 하죠. 신입두레가 농가별로 되는 사례는 이사 온 사례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사람들이 땅을 좀 많이 사갖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경우는 목매를 풍성하게 내죠. 이제 두레에 들었으니까 우리도 한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고 하면 두레 자상이 이제 그걸 공지를 하죠. 그 다음에 신입두레군요. 이제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제 처음 성년이 됐다는 걸 인정받을 때는 보통 대가로 막걸리 한 마리를 내요. 대도 한 통을 낸. 아우 죄송합니다. 부잣집 웬만큼 살만하면 대도 한 통. 지금 말로 2마리죠. 그리고 좀 가난한 집은 소주 한 통 정도를 내고요. 또 더 부잣집이라고 생각하면 뭐 인절미도 내고요. 그런 것은 마을에서 대개 돈 열마직이 넘어가면 인절미도 좀 내고 이런 형태로 좀 관례적으로 정해 있는 것이 있어서 두레꾼이 가입을 하는 것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레벌을 시행합니다. 물론 이거는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작년 두레 먹는 장소에서 아주 어른들에게 불경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요 그 사이에 집에서 부모에게 불효를 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삭두레를 치거든요. 그 사람은 두레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삭두레를 당하면 두레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레벌을 시행하는 것은 대개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시 두레꾼에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농가. 이제 뭐 어떤 집이 농사처가 작은 집도 해요. 대농만 하는 게 아니고 10마지기 정도밖에는 농사를 못 짓는데 아니면 소작농으로 8마지기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두레 구성원들이 보면 안 될 짓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삭두레를 치는 거죠. 보통 봄두레 먹는 날 삭두레를 치는 것은 1년 단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봄두레 먹는 날은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하는 게 있습니다. 벌을 주고 용서를 해서 같이 갈 작은 두레벌은 그날은 행하지 않아요. 그건 여름두레 먹는 날 농기 앞에서 합니다. 그 농기의 의미가 그렇게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노는 거죠. 노는 것은 대개 일반 놀이판으로 노는 것이 꽁배짜리들 놀려요. 처음 들어온 애들. 그래서 꽁배짜리끼리 씨름을 시켜갖고 꽁배짜리에 씨름 장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힘자랑을 시키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게를 갖다 놓고 자기 몸무게와 비슷한 사람을 지게 위에 앉혀서 몇 명을 지고 일어나느냐. 보통 2명까지는 해요. 저도 2명 지고 일어났어요. 저도 꽁배 들었거든요. 그런데 3명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무게의 3배. 그 60kg를 하는 사람이 17살에 3명이면 180kg죠. 180kg면 옛날 쌀 2가만입니다. 쌀 2가만입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 장사가 나오면 동네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기운 쓰는 놈 하나 나왔다 이렇게 돼서 즐기는 놀이죠. 그건 꽁배들을 어린 청소년들을 데리고. 근데 신고식 통과 의례를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쥐개질을 못하면 농사꾼으로 인정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 몸무게의 2배 당하는 쥐개는 쥐고 일어나야 된다고 못을 박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엉뚱한 것도 있어요. 막걸리요. 어른들 앞에서 술 먹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가지나 이렇게 종구레기로 이렇게 막걸리를 신입두레들에게 다 먹여버려요. 그러고서니 어른들 앞에 앉아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재미나기도 하지만 하여튼 신입두레를 신고식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은 신입두레에서 통과 의뢰해서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동네들이 90%인데요. 일부 마을에서는 그걸 못하면 1년 후에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운이 원래 적은 약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 신입 통과 의뢰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넉넉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악놀이를 하죠. 뭐 그냥 치고 노래하고 노는 것으로 계속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또래별로 다 흩어져서 노는 거죠. 음식은 어른들 노는 데만 계속 가요. 저녁 때까지 주는데 술도 주고 청소년들이나 이게 또래별로 나갈 때는 아주머니들이 대개 음식을 하니까 거기 가서 얻어 갖고 가요. 그냥 훈훈하죠 뭐. 근데 이때에 이날 경비는 대농이 됩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대농이 되는 기준은 뭐냐면 그날 일꾼들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죠. 이게요 4월달이 음력 4월달 3월달 하순이 어떤 때냐면요 옛날 말로 진짜 한 고비의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꽁배 먹는 날은 동네에 두레꾼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낙네들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리고 아이들은 밥 한 끼 얻어먹자고 다 모이는 거예요. 진짜 다 모입니다. 그 다 모여서 하는데 그때의 대는 밥쌀 그걸 부잣집에서 다 되고요. 그리고 장보기로 사오는 것들이 있죠. 뭐 부자들이 넉넉하면은 돼지 비계라도 많이 갖다가 찌개라도 끓여 먹어 해서 돼지고기나 이제 나중에 동태가 나오고 나서 어른 명태죠. 그거나 생선들에서 꽁치나 이런 것들 지져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장에서 사오는 경비는 모두 그 대농들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입광배들이 이제 막걸리 내고 해서 하루를 먹는데 그러니까 소박하면서도 아주 즐겁고 배부르게 먹는 보릿고개 넘기는 데서 하루 배불리 먹는 날이었어요. 두레가 전체로 소멸될 때 봄두레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름두레는 논 매는 거죠. 근데 1970년대에 이사디라고 하는 논의 풀약 제초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논을 애벌을 막 호미로 매고 두 번째는요. 그 이사디라는 물약을 뿌려주면은 풀이 죽었거든요. 그게 두 벌, 세 벌 논매기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논매는 기계라고 해서 미는 게 나왔어요. 근데 하루에 2마지기를 매는 게 아니라 4마지기를 맸거든요. 그래서 두레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없어지는 데는 6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70년대 되면서는 많이 없어지는데 70년대 중반에 들면서 이제 뿌려도 되는 일반 피니 뭐니 다 죽는 논을 한 번도 안 매는 제초제가 나오면서 여름두레가 다 없어졌죠. 그런데 봄두레는 왜 남아있게 되느냐면 마을에 품삯전선하고 그때까지도 손으로 모를 심었으니까 못날을 잡아야 됐고 그리고요 꽁배를 결정해서 품맛이 하는 기준을 잡아주기는 3가지 역할이 남아서 봄두레는 아주 늦게까지 옵니다. 늦게까지 오다가 이항기가 보급돼서 이제 모내기를 손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대부분 늦은 마을도 1990년대 초반이면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꽁배가 90년대 초반에서 완전히 소멸되면서 두레 전체가 없어질 때도 그 한계가 돼 있습니다. 두레 소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강점기 소멸도 있고 6.25 동란 소멸도 있고 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두레 먹는 날이요. 그날은 여름두레 먹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민족 행사는 없었으나 사람들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함께 할 수 있었던 행사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제가 이제 56년생이고 농사를 짓는 거에서 90년대까지 해서 그 봄들에 먹는 형장은 아주 오래도록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들의 조사를 할 때 아주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지의 민속 이야기. 욕 한마디 할게요. 이 급살 맞으려면 코로나.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좀 야속한 생각이 드는데요. 10월달 행사도 축제도 모두 죽는 아주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때를 뭐라고 하냐면 세월병이라고 하셨어요. 세월병. 세상이 모두 앓는 병입니다. 마음으로 그래도 건강 잃지 마시고요. 즐거운 것은 찾으시고요. 그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넘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